자, 오늘은 제가 여기 호주 와서 영어를 어떻게 늘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 오기 전에는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았어요. 막 자신감은 되게 있었어요. 나 영어 잘해.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입을 벙긋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sorry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막 이러고 생각했죠. 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 언어가 아니라는 그런 전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어쨌든 영어를 배우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있어야 되는 준비물, 자신감 제일 중요해요. 유럽 애들이 영어가 빨리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자신감. 분명히 이제 얘네들 유리한 점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앞서는 게 자신감. 유럽 애들도 영어 못하는 애들 많이 못하거든요. 근데 그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도 막 이게 어느 정도 틀리냐면 뭐 만약에 이런 거는 다 기본으로 아시죠? 뭐 I am 당연히 아시죠? I 다음에 M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고 You 하면 R가 나와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이걸 바꿔서 쓰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 정도로 막 틀려도 계속 얘기해요. 뭐 You is 어쩌고 You is가 무슨 소리야 대체. You are라고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유럽 애들은 당당해요. 틀려도. 뭐 제가 다 싸잡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한국 사람들 우리는 뭐랄까 판단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우리는 미안해하고 근데 그런 미안해하는 그걸 버리세요. 미안해 나 영어를 못해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계속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느는 제일 좋은 방법 자신감 다음으로 또 하셔야 되는 거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우리에 던지세요. 그날 막 그 상처 주고 할 사람들 우리에 던져버리세요. 본인을 정말 그 예상 외로 그렇게 상처받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처음에 못했을 때도 못 알아들은 건가? 그렇게 상처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못한다고 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제 옛날에 일할 때. 근데 그 사람도 심지어 그 원어민 아니었어요. 꼭 그런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확 무시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나 영어 단어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스피킹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문장째로 외우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한 문장만.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정말 쉬운 문장 I am a boy 이렇게 한다면 이게 I가 들어간 이유는 뭐 주어기 때문이고 M이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boy만 외우게 되면은 문장을 만들 때 나는 소년이다를 어떻게 그 작문을 해야 될지 감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너무너무 쉬운 경우기 때문에 다들 하시겠지만 뭐 have pp 이런 거 있죠. 근데 정말 여기서 뭐 I have been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냥 저절로 이게 이래서 과거 분사라고 했구나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제서야 왜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몇십 년이네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우리나라의 과정 하면서 도대체 과거 분사가 무슨 얘기인가, have pp가 뭐야,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서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쓰는 거를 기억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응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영화를 보신다던가 친구랑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한번 연습을 꼭 일부러 쓰는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안 쓰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쓰게 되죠. 그래서 영어는 계속 연습과 연습. 제가 다른 유튜버가 저랑 전혀 친분은 없고요. 저는 영국남자라는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 유튜버분의 친구분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이제 연습하는 그런 비디오를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이에요. 이분이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정말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막 이렇게 24시간 동안 홀로 두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면 정말 빨리 늘어요. 저의 경우도 그랬고요. 저도 진짜 완전 여기서 혼자였죠. 처음에 도움을 제가
뭐 준 사람도 없었지만 받으려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어가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일단 듣잖아요. 막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면 쓰고 읽고 하는 건데,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더 배우겠죠. 이 언어는 연습인 것 같아요. 계속 연습, 그 자전거처럼. 그러다 보면 나아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문법부터 가르치면은 어느 정도 기본 문법을 가르치는 건 맞아요,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지만 고강도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정도의 문법은 굳이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더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야 되나? 그냥 차라리 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스피킹 연습 같이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내가 듣는 게 이해가 가고 말하는 게 이해가 가면은 정말 그 다음에 문법이 이해가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투부정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건 동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는 뭐가 오면 안 돼, 이런 거 해봤자 응용이 안 되죠. 빨리빨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입력해서 외워놓는다고 그게 무슨 팍팍 무슨 상황에 따라서 튀어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하고 듣는 거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맞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애들이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 가르쳐 주면 더 의의가 있는 애들은 이제 공부를 하러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문법에 대해서 파볼 수 있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사람이 또 욕심이 생겨요. 이게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요새는 더 많이 생겨서, 제일 이제 요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게 발음. 정말 정확하게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내고 싶다, 이런 발음 공부, 아니면 뭐 라이팅이나 리딩 공부, 쓰고 읽고 하는 공부. 그래서 뭐 이거는 원어민도 되게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원어민도 의외로 라이팅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문법 틀리고, 아니면 정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 라이팅이 또 영어에서는 형식에 맞게,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좀 형식에 맞게 써야 되는 것들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꾸로 막 집에 앉아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뭐 아카데믹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어디 나가서 노세요. 친구들이랑 어울리세요. 그리고 호주에 오시면 또 미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어떤 뭐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가서 영어도 해보시고, 그 랭귀지 익스체인지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외국 친구들이 오는데, 뭐 특히나 이제 유럽 영어권이 아닌 친구들, 그리고 동양 영어권이 아닌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익스체인지도 하고 친구도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한국에서 오셔야 되는데 너무 영어가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오세요. 당장 오셔서 부딪히세요. 나가서 노세요. 나가서 일을 하시고 나가서 노시고, 그리고 일도 좀 과감하게 좀 구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영어를 조금 부족하게 해도 구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주가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막 잘하지 않아도 분명히 구해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잘 할 그날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